다음은 존경하는 조원진 의원님. 네, 지금 뭐 단식 8일째로 알고 있는데 네, 건강 잘 신경 쓰시면서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참고인님, 지금 변호사로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손석희 WPC가 최순실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그것을 검찰에 제출했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검찰에서 그 WPC를 보자 이래가지고 포렌식으로 변호인단에 제출한 거죠. 네. 그것은 분명히 JTBC가 최순실 거라고 검찰에 전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포렌식 보고서가 나와서 김기수 변호사님하고 변호인단이 이 보고서 전체를 분석을 하셨습니다. 포렌식 보고서를 제가 입수해서 법률가 입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최순실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최순실 것이 아니라는 그 정황 이유가 최순실의 것이다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기보다는 최근에 포렌식 보고서 입수한 이후에 그 포렌식 보고서에 담긴 의혹들을 제가 몇 가지를 발표를 했고 그 발표를 본 과정에서 그 태블릿 PC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사람이 제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만났고 몇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태블릿 PC는 2012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는 여의도 대하빌딩에 있던 경선 캠프와 대선 캠프 장소를 봤습니다. 거기에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됐다라는 것에 부합하는 증거가 훨씬 많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듭니다. 일단 대선 캠프 SNS팀에서 썼다. 네. 그거 아닙니까? 결론은 거죠. 그리고 본인이 이 SNS팀에서 썼는 SNS팀원이 이거 WPC 내 거다. 최순실 거 아니다. 이렇게 그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선언을 했죠. 그죠? 자기가 사용했다라고. 예. 그러면은 그 안에 53장의 김모라는 SNS팀 원이 사진이 나오죠. 그 사람은 네, 최순실하고 잠깐 전혀 모르는 사이잖아요. 최순실 씨는 그 경선 대하빌딩 2층에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76장의 사진 중에서 JTBC가 최순실의 셀카라고 했는데 그 셀카 아니죠? 셀카라고 볼 수 없는 사진입니다. 예, 두 팔이 다 있는 셀카가 있을 수 없잖아요. 1876장의 사진 중에 딱 2장만 최순실 사진 아닙니까? 몇 장이 있습니다. 네, 6장 중에 중복된 것 빼면 최순실 사진이 딱 2장밖에 없잖아요. 두 종류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 사진을 가지고 이거 최순실 거라고 셀카라고 떠들었는 게 JTBC예요. 국민들을 완전히 말이죠. 속임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사기극입니다. 또 하나 최순실하고 동선이 세 군데가 같더라. 이랬는데 최순실하고 이 JTBC가 얘기한 대로 이 WPC 썼는데 최순실의 동선 한 1000군데 되는데 세 군데만 WPC하고 동선이 같다. 동선 세 군데를 가지고 이거 최순실 거라고 JTBC가 거짓 보도했잖아요. 태블릿은 몇백만 대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5천만입니다. 그래서 이 WPC의 입주 경위는 지금 사실은 절도했다. WPC 이 절도했다는 정황은 검찰 조사를 까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절도죄를 WPC를 절도했는 절도죄로 집어넣어야지. 손석희는 절도품을 가지고 이용을 했으면 절도 공범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조작했다. 조작의 흔적이 곳곳에 다 나옵니다. 지금 셀카 하는 그거 다 셀카도 아니잖아요. 세 번째 이 WPC 자체가 최순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도대체 이 WPC가 도대체 누구 거냐? 결국은 1년 만에 검찰이 1년 전에 WPC 포렌식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변호인단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니까 1년 만에 이 WPC를 변호인단에게 제출했어요. 이 검찰도 은폐한 거예요. 이 WPC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태블릿 PC가 공용으로 사용됐던 점이 하면은 그
포렌식 보고서에 보면은 한 만여 개 되는 카톡 파일이 삭제된 채로 제출됐고요. 데이터 사용량이 대선 경선 기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WPC 안에는 SNS 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의 이메일, 사진, 그리고 주소록,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행복 캠프, 국민 행복 캠프라는 카톡 아이디가 주소록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용으로 카톡으로만 사용됐던 WPC라는 결정적인 제거. 중요한 거는 개통자가 나왔는데 검찰은 그 개통자를 수사를 하고도 발표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개통자가 JTBC에다가 검찰 발표 전에 JTBC에다가 벌써 자료를 제공했어요. 이런 정황들이 다 나오는 거 맞죠? 2012년 10월 말에 김한수 씨가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기를 태블릿을 만들어서 이춘상 보좌관한테 줬고 그 뒤로는 모른다라고 진술을 한 것이 10월에. 그래서 김한수가 JTBC 사장 공정도하고 친구고 김유정하고 친구고 이 고영태하고 친구고 이 정황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청와대에 있는 김한수하고 김무정하고 홍석현 회장 아들 홍정도하고 이 사람들이 다 모의를 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JTBC가 거짓 최순실 거 아닌 WPC를 최순실 거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완전히 기만하고 속인 사건이 태블릿의 진실입니다. 우리 지금 참고인 보실 때 제 얘기가 무리가 있다릅니까? 순간에 마무리 있다면은 이것은 최순실 WPC라고 이냐라고 묻는다면 아까 말씀대로 그렇지 않은 증거들이 훨씬 많고 동선이 일치된다 그러면은 최소한 몇백 개 정도의 동선이 일치돼야 됩니다. 이것은 4년 반 정도 요금을 내고 사용했던 WPC입니다. 개통되고 나서 만 4년 반 정도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WPC 안에는 그 최순실의 생활 근거지라든가 최순실의 주변 사람이라든가 승마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사진이 전혀 없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오박남 사진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캐시 파일 형태로 저장됐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박남도 역시 최순실과의 관련성은 포렌식 보고서 자체에는 없었다는 것이고 포렌식 보고서는 이 포렌식 수사를 할 때에 일단은 그 과정에 보면은 무결성 원칙이 완전히 훼손되어 있는 상태로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게 보고서 자체로 명백합니다. JTBC와에서도 수십 번 연결 이벤트 파일이 열려 있었고요. 그리고 한글 비오도 다 열려 있었고 검찰에서도 한글 비오를 열어봤고 이벤트 파일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JTBC와 검찰에서 그 태블릿을 입수하고 난 다음에 많이 만졌다는 겁니다. 많이 만졌다는 흔적이 보고서 자체에 남아있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포렌식 수사를 할 때는 전자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전원을 함부로 켜서도 안 됩니다. 포렌식 수사관이 전원을 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무결성 원칙을 완전히 어긴 상태였고 그나마 이거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한 게 10월 25일입니다. 10월 25일에 어느 정도 결과를 봤을 터인데 검찰에서는 이것이 최순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한 부분은 좀 과장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미징 파일을 포렌식을 하게 되면 만들게 되는데 도자기 뜻이 똑같은 태블릿 안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구워내니까 그건 절대 변형할 수 없는 파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포렌식 보고서만 제가 봤기 때문에 포렌식 보고서와 이미징 파일은 등가 관계가 성립된 게 아니고 이미징 파일에 있는 것 중 일부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렌식 보고서만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모든 의혹이 해소됐으니까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라는 것은 이건 검찰의 독단이다. 왜냐하면 이미징 파일에서 수사관이 수사의 방점에 따라서 추출해낸 것이 포렌식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징 파일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아직 국민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을 반드시 제출이 돼서 최소한 이미징 파일을 제출이 돼서 다시 공정하게 감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JTBC의 최순실의 태블릿 PC는 이 전체 촛불을 도화선이에요. 촛불 집회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일개 방송사가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고 속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정감사의 정인을 안 하기 때문에 특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밝혀야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JTBC의 손석희 사장의 말대로 그 말이 맞으면은 그럼 JTBC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말이 틀리면은 JTBC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거의 포렌식 보고서 일부 다 감추고 나왔는 포렌식 보고서만 보더라도 또 실질적으로 이거 포렌식 태블릿 PC를 내가 썼다 하는 신혜원 씨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은 우리 국회가 밝히지 않으면 밝힐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JTBC 손석희 사장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혹은 국회에 특검을 통해서 꼭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참고인 말씀대로 이거는 지금 최순실 게 아니라는 게 거의 다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같은 입장으로 같이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예, 조원 의원님 몸도 불편한데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그 제안하신 문제는 하여튼 검토하고 또 간사님들하고 또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 참고인 김기수 참고인? 예. 예, 김기수 참고인 결론이 어떻게 본인이 갖고 계신 그 생각이 태블릿 PC가 JTBC의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신 겁니까? 최순실 태블릿 PC냐고 물어보신다면은 그렇지 않는 증거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말이 그렇습니다. 누구 거냐라고 할 때 그게 소유관계냐 사용했냐라는 것이 포함된 얘기인데요. 그 질문에는 우리가 알아야셔야 될 것이 최순실 씨가 그 태블릿을 사용했냐라는 문제가 있고 그 최순실 씨가 그 태블릿으로 국정농단을 했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했느냐라는 부분과 최순실 씨가 그 국정농단을 태블릿으로 했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나눠 가지고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순실 특검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최순실 특검법 12조에는 대국민 보도 권한이 있습니다. 특검과 특검보는 국민의 알 거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순실 특검의 의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수사에 필요한 것만 언론 브리핑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브리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최순실 특검법 12조는 특검의 권리가 아니고 국민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절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여기 오늘 마무리해 주시고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의견을 줬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태블릿 PC를 국회에서 또 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태블릿 PC 실물이 왜 검찰에 가 있느냐? 대한민국 국민 중에 태블릿 PC 실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순실 피고인은 첫 조사할 때 태블릿 PC를 찍은 사진 한 장 가지고 조사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블릿 PC를 저희들도 보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또 참고인이나 참고인의 또 의견을 들으면 그 포렌식 보고서가 를 통해서 봤을 때 태블릿 PC가 최순실 소유들한테서 이용을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이게 보통 큰 문제는 아닌데 어떻게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쭉 되어 왔는지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정말 이게 어디에
그건 뭐 다 국민이 말 그런 걸 전제로 한다면 국민이 다 속았다는 얘기인데 이 엄청난 일인데 참 이거 어떻게 그 태블릿 PC를 그렇게 했다면 뭐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다 이게 진짜 그 PC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정말 좀 답답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간사간에 상의하시죠. 하여튼 좀 간사님들 좀 협의하셔서 정말 뭐 당리당략적 차원이 아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아직 그 이야기들이 그냥 뭐 무지하게 누가 그냥 기본으로 주장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또 김규수 또 변호사시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참고인께서 그냥 뭐 합리적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게 조심해서 이렇게 발언하시는 걸 이렇게 보고는 그냥 이게 뭐 무시하고 뭐 이럴 성질은 아니지 않는가 한번 좀 진실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간사님들 한번 또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수 참고 질문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정에서 박근혜 정부에게 정치 공약과 달라고 커져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판결은 이미 지난 탄핵으로서 종결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피고인의 마음을 향하여 향후 이어질 사법적 판결만큼은 정치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상황에서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그 인터넷과 우리 정보통신 관련 국감에 이렇게 김 변호사님의 참고인으로 모시게 된 게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신 이유는 지난 최순실 사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태블릿 PC의 진위 여부와 또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대해 한간에 제기되는 몇몇 의문점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참고인 질의를 불복 또는 비호 등의 비난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본의원은 오늘 참고인 질의가 결코 정치적 논쟁으로 흘러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비춰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지금 태블릿 PC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어떤 객관적 그리고 기술적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또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한 어떤 정보도 또한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언론이 내린 결론, 또 검찰이 내린 결론만 접할 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숱한 의혹과 의문들이 떠돌며 혼란과 갈등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 태블릿 PC가 조작되었거나 또는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치사에 씻을 수 없는 명예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감장에서 재차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작과 오류에 대한 의혹과 의문을 갖고 계신 국민의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는 게 저희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께 묻겠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는 태블릿 PC를 둘러싼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입수경위입니다. 입수경위에 대한 진실 공방인데 한 언론사는 최순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라고 했고요. 또 어떤 언론은 그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인께서 생각하시는 그 입수 과정의 진실과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은 아닌데 그 최서원 피고인의 법정에서 노강일 건물관리인 노강일의 법정 증언에서 거의 다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WK 사무실의 책상에 고영태 책상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그것을 한번 가져나갔다가 다시 돌려놓고 그 다음날인가 와서 가져갔다는 건데요. 그거는 입수 경위에 대한 사실 팩트들은 객관적으로 법정에서 드러나 있는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과거 1년 전에 보도 내용이 갈팡질팡했을 뿐입니다. 지금 그 드러나 있는 과거, 그러니까 최순실의 태블릿 PC에 대한 부분은 행방은 2012년 6월 22일경에 개통됐다가 그것이
신혜원이라는 양심 선언한 분이 손을 떠나서 청와대 행정관, 보좌관이자 행정관이었던 김희종 씨가 2년 정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그 중간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알 수 없으나 그것이 그 WK의 고영태 책상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뒤로 나온 것들은 언론 보도가 JTBC 보도가 좀 왔다 갔다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이 또 뭐 의혹을 부풀렸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논할 실익이 없는 것 같고 그거는 드러나 있고 중간은 지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 소지자는 김희종인 것으로 돼 있는데 그분하고는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까지입니다. 네, 마지막 지금 뭐 사실은 어느 누구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도 다 사실이라고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그 손석희 앵커 보도 본부장으로 직접 그 당시에 들었던 얘기는 좀 달랐습니다. 그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과 결과에 여러 진실 공방이 있습니다. 증인이 생각하는 혹시 의문과 의혹이 있으면 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도 여러분들 전화도 받고 모처에서도 전화가 오고 했었는데 검찰에서 아마 어떤 해명성 자료를 뿌린 것으로 제가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내 눈을 본 적 없고 JTBC 쪽에서도 아마 뭔가를 한 것 같고 근데 저한테 직접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기사를 통해서 보도를 하든지 검찰은 대변인이 많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거를 오픈을 해라. 이게 저희 우리 시민들의 요청이고요. 저희 같이 뭐 메이저 언론도 아니고 또 일반인들로서는 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단이 총사퇴를 하고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모든 것을 재판부에 이임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했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 발견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걸 부인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될 의무가 법원하고 검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법 절차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태블릿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은 정호성 피고인도 자백했고 인정했고 태블릿 인정했고 증거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지 않냐고 하는데 어떻게 태블릿이 그분들 몇 분의 태블릿입니까? 최소원의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그 태블릿이 누구 건지는 알고 싶은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태블릿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검찰 그리고 많은 정보를 가진 언론기관 여러분 특히 국회 고명하신 분들이 고명한 글로 보도자료 같은 거 뿌려서 서로 돌려보면서 태블릿 PC는 다 밝혀진 거야. 그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 그리고 최순실 걸로 이런 증거들 한번 봐봐. 다 해결된 거야 라고 여러분들끼리만 돌려보지 말고 우리 일반 국민들 잘 들어도 이해 안 되는 국민들한테 100번이라도 설명해야 됩니다. 나서서 100번이라도 설명해야 되는데 단 한 번이라도 설명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태블릿 PC는 국민들이 본 적도 없고 피고인들의 그 형사재판에만 꼭 필요한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오늘 저를 불러주셔서 위원장님이야 간사님들,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좀 다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회에서 이걸 다뤄가지고 검찰의 말이 맞고 JTBC의 말이 맞으면 정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민규 의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참고인께 말씀드립니다. 잠시 전 동료 의원 언급이 있었습니다. 증인 불러놓고 질문을 안 하고 비난만 하는 상황이 당황스럽고
또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 뭐 아까 좀 전에 말씀 다 했고 지금 태블릿 PC 그 문제는 말씀이라면 예. 제가 물을 게 많으니까 기다리세요. 저기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것만 하고서 만나는 게 아니고 잠시 전 저 동료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드린 건데 이따 하시고요.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이냐 아니냐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은 그 법치주의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법치주의라는 의회가 있는 게 법을 만드는 데 아닙니까? 법을 만드는 데는 법이 잘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치주의는 진실 존중이라는 이 가장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가치가 지켜지지 않으면 법치주의는 허물어질 것이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네. 저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1분을 더 달라고 하더라도 4분 반밖에 없으니까 그걸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최순실의 것이 아니었다면 JTBC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 외에 어떤 의미가 또 있습니까? 최순실 것이 아니라면입니까? 예. 최순실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국정농단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이것이 조작이었다 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조작된 것이다 라고 하면은 국가 권력기관인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국헌을 물러난 형법상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JTBC는 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JTBC의 의도는 제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포렌식 보고서라고 하는데 이제 법의학 보고서인데요. 이제 태블릿 PC를 부검하듯이 조사한 다음에 그 보고서를 냈다는 건데 부검을 하기 전에 우리 시체를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면 안 되는데 그 증거물을 켜서도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태블릿 PC가 오염됐다, 절차적 가자가 있었다 이런 주장 같습니다. 그럼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십니까?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자,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뭐 형사소송법상의 이른바 독과 독수 원칙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JTBC의 보도 초기 보도와 같이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물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면 태블릿 PC나 파일을 수정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했거나 설치된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까? 태블릿 PC는 문서 편집이 굉장히 불편한 기계이기도 하고 그 문서 편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히스토리가 포렌식 보고서에는 없었습니다. 네, 태블릿 PC를 저도 써봐서 아는데 그 다운받고 올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힘이 들죠. 자,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없던가요? 제가 보기에는 없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듀오 프로그램만 설치되었다고 한다면 JTBC가 고영태의 발언을 인용해서 최 씨가 태블릿 PC로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보도는 허위, 왜곡된 보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소한 태블릿 PC로 수정해서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잡힌 시간이 남아서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출석하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언급되지 않은 사실이라도 이 태블릿 PC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사회에는 그 야만입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고 우리 국민들이 태블릿 PC를 의 진실을 꼭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PC의 진실은 서양 속담처럼 진실은 송곳과 같은 것이어서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블릿 PC는 공개되어야 하고 장시호의 태블릿 PC 그리고 고영태의 태블릿 PC에 대한 포렌식 보고서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내일이 말이죠. 네. JTBC가 이 최수실 케이블 PC라는 것을 입수를 해서 네. 이게 이제 보고를 한 1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케이블 PC가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토탈 검색을 해봤더니 최순실 케이블 PC를 치니까 17,140건의 기사가 뜹니다. 그리고 케이블 PC를 치니까 무려 291,032건이 뜹니다. 호텔 네이버에는 그만큼 이게 물론 이 29만 증권에는 일반적인 태블릿 PC, 이 최순실 사건과 관련 없는 것도 좀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우리 사회를 이렇게 격동과 혼란으로 몰아넣은 그 출발점, 도화선이 되는 게 태블릿 PC라는 네.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인식을 같이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최순실 태블릿 PC라는 관련해서 핵심은 두 개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는 이것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냐, 또 이것으로 국정농단을 했느냐, 네. 이거 하나예요. 두 번째는 이 태블릿 PC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의혹들이 관련됐던 얘기들이 사실이 아니면 거짓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JTBC의 보도와 관련하고 이 JTBC와 연관된 내용들이 이 조작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해명해야 될 첫 번째 최순실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포렌식 보고서에 보면은 아시다시피 핸드폰에 제가 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의혹들을 국정농단의 증거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면 한해도 출발점부터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조작이었다면 지금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큰 논란의 뭐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작이었다면 네, 조작이었다면 그건 이제 그 부분을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적인 의혹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태블릿 PC라는 공적인 감정,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서 저는 국회에서 검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국정감사, 국정조사, 특검까지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된다. 네, 그렇게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검찰도 이해 당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국회나 그 법원에서 검찰도 이해당사자.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감증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네. 제 질문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최순실 것이라는 이 태블릿 PC가 말이죠. 지금까지 국정농단의 핵심이고 증거라고 지금 치부되는 분위기인데 핵심도 아니고 증거도 아니다라는 게 지금 포렌식 보고서를 분석하신 우리 대표님의 결론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 태블릿 PC 국정농단으로 의심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포렌식 보고서상에는 없었습니다. 그 드레스덴 연설문이라는 게 지금 초기에 이 국정농단의 상징처럼 이용이 되어 왔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드레스덴 연설문은 단 한 번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재임 시에는 열린 적이 없죠. JTBC가 처음으로 열었죠. 이메일을 한글 비오 웹 히스토리에 보면 로그 기록가 있는데 네. 그 로그 그 웹이 설치되고 나면 그 로그 기록이 남습니다. 웹의 로그 기록에 의하면 2013년 1월 달에 처음으로 한글 비오 마지막으로 열리고 한 3년 동안 안 열리다가 2016년 10월 18일 날 한글 비오가 처음 작동되는데 처음에 270개의 파일 중에 제일 먼저 연 게 -3 이렇게 돼 있는 아마 그 드레스덴 연설문을 열었던 걸로. 그 지금 2016년 10월 18일이라는 것은 JTBC가 확보한 입수한 날입니다. 입수한 그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드레스덴 연설문은 그 이전에 누구도 본 적이 없고 시기로 지금 보자면 JTBC가 처음으로 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드레스덴 연설문을 수정할 파일도 없고 수정할 프로그램도 없고 수정한 시간도 없고 수정한 기록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비오 프로그램상으로 열린 적이 없습니다. 포렌식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비오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레이트 팍 1819 지메일.com 있지 않습니까?
이 국정농단 문건이든 뭐든 주고받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지금 이 그레이트 1819라는 그레이트 팍 1819 이메일은 신혜원 씨의 말로 의하면 김희종 씨가 WPC를 개설하기 이전부터 사용하던 이메일로 밝혀졌고 그 이메일은 김희종 씨가 개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조금 추가로 말씀 주시고요. 제가 네. 질문이 그레이트 팍 이메일이 의문이 두 개 있습니다. 2012년 10월 18일 날 WPC에 잠금 패턴이 있는데 그것이 잠금 패턴이 열렸습니다. 열렸고 HWT 파일 드레스된 연습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 의혹. JTBC는 패턴 잠금 장치를 어떻게 열었느냐? 이것이 두 번째 문제고 또 포렌식 보고서에 의하면 이 그레이트 팍 1819라는 이메일이 그 파일 열었는 그 시점에 인근에서 새로 로그인되었습니다. 새로 로그인됐다는 구글에서 그레이트 팍으로 보낸 메일이 확인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패턴 잠금 장치를 여는 데는 패턴을 아는 방법 외에 하나의 방법으로 처음에 설정되어 있던 안드로이드 전자기기를 열 때 했던 구글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열린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관성이 있어서 첫 번째, 그것이 태블릿 PC가 제수실 거라면 그 패턴 잠금 장치를 여는 패턴을 최순실 씨한테 물어봤냐 이거예요. JTBC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열었다면 그 이메일의 소유자인 김희종 씨가 알려줬냐 이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좀 추가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네, 박대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경민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하고요. 정보보호진흥원은 감사원 감사를 계속 1년에도 복수로 계속 받는데 왜 이게 구체적이지 않고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꾸준히 감사를 받고 꾸준히 지적을 받고 또 지적을 받고 주의를 받고 두 분은 어떻게 보안을 운영을 하시길래 이렇습니까? 담당자 문책이라도 했습니까? 그리고 아까 지적한 대로 문제 회사하고 계속해서 용역 계약을 맺고 또 환수도 제대로 안 되고요. 어떻게 운영이 됐길래 이러죠? 그분 좀 차례로 설명해 주시죠. 특히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전체 D등급 받고 그리고 뇌물사건 발생했는데도 계속해서 같은 업체하고 30건의 연구 계약을 맺고 이게 너 말해라 나는 안 한다 뭐 이런 태도로 계속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30건은 과거에 구속이 됐던 사건과는 관계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더라도 모든 사건은 분명히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가지고 잘못된 건데 왜 고치지 않는 건지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거기에 두 가지가 이제 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 업무를 기획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각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었다는 점 하나고요. 또 하나는 퇴직자가 퇴직을 한 이후에 우리 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저기 분리하는. 그래서 사업을 기획하는 부서하고 평가하는 부서를 이제 이원화했고요. 그다음에 퇴직자의 경우에는 최소한 3년간은 우리 원과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요. 산업진흥원은 그렇고 보호진흥원은 정보보호진흥원은 어떻게 계속해서 실태를 지적을 하시죠? 어떻게 고치셨어요? 같이 된 거예요? 그 인지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인지는 고쳤습니까? 잘 내용을 모르시는데 다음에 묻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마음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이 자리에 국정감사 자리에 나온 증인들은
참고인들은 모두가 우리가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증인이라 참고인이라 해가지고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좀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칭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서도 조금 전에 우리 박홍범 의원께서 발언을 하실 때 우리 김기수 참고인한테 말씀을 차라리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아깝고 가치도 없어서 난 질문을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그 참고인을 부른 우리 야당에 또 저 같은 사람은 우리 김기수 지금 참고인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생각 없이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는 가슴이 좀 아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절제를 해서 우리 오신 분들의 인격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신상 발언을 드립니다. 예, 이제 본질에 들어가겠습니다. 신상 발언이 아니 참고인 되신 됐습니다. 네. 그럼 그럼 잠깐 그러면 발언 조금 하시고 그럼 1분. 예, 우리 임건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자세로 당연히 이해한다고 보고 있고요. 참고인이건 증인이건 또 정부의 기반 증인 간에 당연히 인격 개혁을 다 해야죠. 아마 우리 이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왜 오늘 여당 의원들이 태블릿 PC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참고인을 부르고 또 야당 의원들이 저렇게 질의를 하는데 아니 제가 지금 말씀하신 여당 의원들이 왜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하지 않을까 이 표를 쓰려고 좀 꺼낸 겁니다. 앞서가서 지금 윤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참고인도 우리의 그런 판단하에 우리가 원래 질문을 안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고인에 대한 개별적인 인격 모독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선은 우리가 지금 안 한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취지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임건 의원님은 오히려 제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신명을 거론해서 언급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임건 의원님의 또 판단이신 겁니다. 그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치 임건 의원님의 판단만이 옳다라고 마치 저에게 강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제가 잠시 신상을 했습니다. 네, 두 의원님들 각자 자기 입장 이야기해 주셨는데 하여튼 좋은 취지로 이해를 하십시다. 우리가 참고인이든 증인이든 여기 오신 분에 대해서 존중하는 국회가 그러잖아도 가뜩이나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볼썽사나운 모습들에 대한 지탄도 받고 그런데 우리 과방위만큼은 여태까지 잘들 협조해 주셔서 여러 가지 고비를 넘어서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협조해 주셔서 위원님께 저는 감사드리고 하여튼 외부에서 오신 증인이나 참고인께는 좀 더 저희가 국회도 좀 예의를 잘 지켜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전 중구 출신의 이은건 의원입니다. 우리 김기수 프리덤 뉴스 대표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태블릿 PC 관련 일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JTBC가 2016년 10월 19일 미르대관과 관련된 고영태와 인터뷰를 하면서 보도한 내용이 최 씨는 평소 태블릿 PC를 늘 들고 다니며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JTBC는 2016년 10월 24일 최순실 PC 파일 입수, 대통령 연설 전 연설문을 받았다. 발표전 받은 44개 연설문, 극비 드레스덴까지 청와대 측 청와대 책임권 수정 정황 부착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한번 보도를 했고 22일 날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JTBC는 두 차례 보도를 통해서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며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태블릿 PC의 파일을 수정,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했거나 설치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검찰의 태블릿 PC에 대한 조사, 포렌식 분석 보고서를 보면 문서를 수정,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적도 없고 오직 읽기만 가능한 듀오 프로그램만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설명드려도 됩니까? 예. 그 태블릿을 옆에 끼고 다니면서 늘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태블릿 PC는 일단은 통화 기능은 없는 기종이고요. 그러니까 그 예, 부분을 근데 또 이제- 여쭐게요. 왜냐면 지금 답변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오직 읽기만 가능한 비용이 다른 프로그램 없었다라는 게 조사 결과. 편집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됐다가 삭제되면 삭제 로그가 삭제 기록이 나왔어요. 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면 JTBC 최순실 태블릿 PC로 연설문을 수정했다라는 보도는 잘못된 거죠. 제가 판단한 거로 보면은 그 연설문을 수정할 수는 없는 태블릿입니다. 그러니까 읽기만 가능한 프로그램인데 그 당시에는 그 비용만 걸렸었는데 수정했다라는 보도. 태블릿으로 수정했다는 것은 네.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두 번째, JTBC는 2016년 12월 8일 검찰이 IP 주소를 확인한 결과 최순실 씨가 이동할 때마다 태블릿 PC도 같은 동선을 따라 움직인 사실을 확인됐습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증거로 제주도 1곳과 독일 2곳 총 3곳의 사례만을 인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최 씨가 태블릿 PC와 한 놈처럼 움직였다면 집이나 사무실 등 다른 동선도 확인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검찰이 제출한 포렌식 보고서에서 JTBC가 보도한 세 가지 사례 이외에 최 씨와 태블릿 PC의 동선이 일치되는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선 관련된 것은 3건이고 사진 요소는 1876장 중 아까 조원진 의원이 말씀하신 최순실 사진입니다. 이것도 보도 내용은 사실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세 번째,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를 보면 최순실 태블릿 PC는 암호화 잠겨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었죠? JTBC가 태블릿 PC 내용을 보도했다는 것은 암호를 풀었다는 얘기예요.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의 패턴 해제가 실패했거나 여러 번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패턴 해제를 시도했던 히스토리는 포렌식 보고서에는 저는 발견 못했습니다. 없죠. 그럼 누군가가 암호를 알려줬구나. 포렌식을 할 정도는 패턴을 열 수 있는 기술이 있겠죠. 근데 JTBC가 열었는 게 궁금하다. 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JTBC나 아니면 그 제공한 사람이 이 비밀번호를 암호를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번에 풀어버렸죠. 그런 흔적이 없이. 그렇죠? 그렇게 저는 법률가로서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네 번째입니다. JTBC는 2016년 12월 7일 1분 더 쓰겠습니다. 최순실 지인 말을 이용해서 사진이나 동영상 찍는 거면 다른 제조사 제품 아이패드를 써보라고 추천했더니 그건 전화를 쓸 수 없어 별로다라는 말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태블릿 PC 안에는 음성 통화 히스토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예. 자, 지금 뭐 시간 관계상 더 많은 걸 물어보고 싶지만 결론은 제가 볼 때는 이 진실이 지금 나오는 얘기가 태블릿 PC가 몇 개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4개가 됐다가 5번 됐다 여러 가지 있는데 국민들에게 굉장히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자에 말씀 질문한 의원들도 계시지만 과연 이 고영태 태블릿 PC가 이 내용이 연설문을 조작했다, 수정했다 이게 사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포렌식 보고서 자체가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역으로 수정했다 안 했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
드레스덴 연설문이 설사 열렸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고, 두 번째는 거기에 쓰여져 있는 몇 가지 이메일들이 있는데 그 이메일들이 주로 공용 메일들이 있었습니다. 공용 메일을 몇 사람들이 공유했던 메일인데요. 외부로 나간 적이 없는 메일들입니다. 그레이트 파크도 그렇고 GC 메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식 달에 거의 한 100MB 정도 사용량 고지가 되고, 제가 판단할 때는 3월 달부터는 사용량 고지조차 되지 않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태블릿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 질의가 이렇게 해서 다 1차 끝났습니다. 혹시 근데 제가 아까 시간을 좀 놓쳐서 참고인께 질문 하나 간단히 근데 다시 그러니까 이 서로 같으니까 누구 한 분을 특별하게 시간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2차 보충 질의 잠깐 2차 보충 질의를 이제 그것도 다 2차 보충 질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차 해왔듯이 2차 보충 질의를 이제 할 건데 지금 식사도 안 하시고 오늘 빨리들 끝나자고 하시는 게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꼭 2차 보충 질의를 하시겠다는 의원님 몇 분 계신지 한번 제가 파악해보게. 우리 박 의원님하고 또 우리 송 의원님하고 아까 우리 강 의원님하고 의사님 표지 진행을 위해서 두 가지를 같이 여쭤보시죠. 제가 오늘 출석하실 부분은 증인단이 참고인이잖아요. 자발적으로 오셨으니까 그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두 참고인을 상대로 질의를 해가지고 남은 질의를 보충 질의를 해서 먼저 그 두 분만 보내드리고 의원들 남은 질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남은 보충 추가 질의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참고인 질의를 하는 것인지, 그 짧게 하고 끝냅시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두 분에 대해서 질의를 꼭 하셔야겠다는 분 누구는 계세요? 두 분만? 그러면 두 분 1분? 우리 짧으신 분 뭐 참. 그럼 우리 30초? 그러고서 맨날 뭐 5분씩 하시고 상습범이죠. 자 그럼 먼저 송영영 의원님 1분 드리고 30초 드리고 박 의원님 여러분 알겠습니다. 우리 송영영 의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김기수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저도 초선이고 국회에 와서 보니까 정말로 가짜뉴스나 왜곡 보도가 심각해서 제가 가짜뉴스 그리고 허위 왜곡 보도에 대한 근절법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선배님들 쭉 질문한 거 보고 저도 자료를 써주긴 했는데요. 저도 이 태블릿을 많이 써봤거든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2016년 12월 8일날 뉴스룸에서 JTBC 뉴스룸에서 단종된 갤럭시 탭 초기 모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 못 쓴다라는 기사 제목 밑에 제가 봤는데 그걸로 사진 찍고 통화도 했다라고 해서 제가 그 모델을 찾아봤는데요. 그 모델이 삼성 SHV-EA E1 E140S 모델 같은 완전 초기 모델입니다. 그죠? 여기 이거는 태블릿 PC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냥 탭이라고 불렀던 제 기억 2011년 모델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전화가 되는 겁니까? 전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포렌식 보고서에는 통화 내역이 한 통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화 기능이 없는데 JTBC가 뉴스에서 국민이 다 보는 뉴스에서 전화 통화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가짜 뉴스이고 허위 뉴스입니다. 그 이후에 사과하고 정정 보도를 했는지 제가 찾아볼 예정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과나 정정 보도 하셨나요?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영 의원님 30초 더 주셨습니다. 우리 또 존경하는 유승희 의원님은 1분으로 늘렸습니다. 짧게 그럼 발언해 주시죠. 참고인으로 오신 두 분 다 수고 많으셨고요. 김기수 참고인과 김한민 참고인께 그냥 제가 30초밖에 허락이 되지 않아서 짧게 말씀드리는데, 김기수 참고인께서는 이제 지금
프리덤 뉴스 대표이사로 등록이 돼 있는데 신혜원 씨의 변호인 자격으로 여기 오신 건지 아니면 프리덤 뉴스 대표이사 자격으로 오셨는지, 근데 왜 직위를 프리덤 뉴스 대표이사로 이렇게 기재가 되는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프리덤 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김한균 위원장께서는 지금 이제 마지막에 좀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언론의 이 정상을 되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기수 선거위원. 예, 제가 프리덤 뉴스는 제가 NGO 활동을 10여 년 해왔는데 언론 환경이 정상적이지 않아서 NGO 활동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언론사를 만들겠다고 해서 주주들을 모아서 설립된 것이 프리덤 뉴스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사실 프리덤 뉴스 때문에 온 것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공정재판 법률지원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통령 재판에 외곽에서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법률지원단의 활동을 보고 지원단의 멤버한테 신혜원 씨가 연락을 했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비는 신혜원 씨가 내는 게 아니라 그 법률지원단에서 같이 변호사비를 부담하거나 변호인으로 정식 선임된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김기수 대표님, 네. 우리 송민경 의원 나오기 전에 네. 좀 전에 우리 송민경 의원을 지내서 그 부분 조금 더 추가를 드립니다. JTBC가 그 당시 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태블릿 못 쓴다 물표하고 그걸로 사진 찍고 통화로 이 제목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지인 증언이라면서요, 과천 승마장 등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 사진이나 동영상 찍는 거는 아이패드 추천했더니 그건 전화를 쓸 수 없어 별로다 라는 말도 했다라는 보도를 합니다. 이게 전화 통화 기능 없는 모델을 가지고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때 보도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은 그때는 아마 태블릿 자체가 JTBC가 포렌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 제가 여쭤볼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네네. 할 수 있을까요? 잠시만. 네, 간단하게. 제 그레이트 파크 메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레이트 파크 메일이 당시 보도가 그레이트 파크 메일 하나로 이런 보도를 나옵니다. 최순실이 19대까지 10지적 대통령 한다는 의미. 3인방 그레이트 파크는 3인방 공용 메일 이런 보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메일을 가지고 이제. 그거는 쓰지 않는 메일입니다. 그렇죠. 그 메일이 수신한 내역이 몇 개는 있습니까? 그걸 수신한 포렌식 보고서에는 그거 7건이죠. 네, 포렌식 보고서에는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7건 정도가 네, 7건. 그 구글에서 보낸 안내문 메일이죠. 네. 처음으로 켠 것도 아까 확인했지만 2016년 10월 18일 오후 4시에 처음 켰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JTBC. 네, 보도가. 네, 보도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열리면 10월 18일 그보다 앞선 오전 8시에 뷰가 열렸죠. 그걸 확인하신 거죠? 오전 8시에 열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찰 입장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잠금 패턴을 한 번만에 성공시켰죠. L자. 그 L자라고 포렌식 보고서에 포렌식 보고서에서 나옵니까? 그게 한 번만에 성공했다는 거. L자 형태가 나옵니다. 한 번만에 성공했다 이렇게 안 나오고 그건 안 나오고 L자로 패턴 잠금이 확인돼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아까 저 조원진 의원이 사진 얘기를 했는데 셀카 사진 두 종류 6장이죠. 사진은 6장이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6장이 더 됩니까? 몇 장 종류는 두 종류입니까? 포즈가 두 종류입니다. 포즈가 예. 두 종류고 포즈가 두 종류입니다. 포즈가 포즈가 두 종류입니다. 거의 같은 시간대 1, 2초 간격으로 쭉 지키는 것 같습니다. 자, JTBC가 태블릿 PC가 최신 것이라면서 보도를 하면서 informa가지고 정리할게요.
그 당시 이런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묻혀버렸던 겁니다. 증언들이. 유석준은 최소한 10년직인데 휴대폰 로밍도 못한다. 한마디로 왕컴맹이다. 고영태 그런 것을 사용 못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박근영 태블릿 쓰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장시호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매일 열어보는 것은 못하는 것으로 안다. 차은태 본 적이 없다. 이런 많은 숱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보도들은 그냥 최순실 태블릿 국정농단의 증거로 계속 끊임없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건 다 기억을 하시죠? 네. 하나만 더 해볼게. 연수를 고치는 거 잘한다, 좋아한다라고 이 말이 바뀐 거 혹시 아십니까? 이거는 포렌식 보고서하고 관계없는 건데 네. 그 고영태의 말풍스님들을 JTBC가 보도를 하면서 회장이 제일 좋아하는 게 연수를 고치는 일이다. 이게 많은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했죠.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고영태가 청문회에서 증언도 합니다. 그죠? 또 혹시 아시죠? 제가 기록과 상기를 위해서 태블릿에서 수정된 건 네. 여러 가지 뭐 질문들이 좀 더 있지만은 오늘 시간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사진 조수가 1876장인데 사진을 태블릿으로 직접 찍은 것은 몇십 장에 불과하고 그것은 그 일정 시간대에 찍힌 게 전부이고요. 그 1000여 장 넘는 사진들은 인터넷 웹 서핑하면서 그냥 그 사진을 클릭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캐시 파일 형태로 저장된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야구 선수 그 최순실 씨가 야구를 좋아했어야 되고 또 보면은 중년 여성이 좋아해야 될 만한 것들은 거의 없고 30, 40대의 뭐 아기 용품이라든지 뭐 30, 40대 가장인 남성이 좋아했던 그 야구 중계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보기가 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 부분을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태블릿 PC에 들어있는 문서 272개, 사진 요소 1876개, 그리고 2개의 이메일을 다 열어봐도 태블릿 PC를 통해서 이용해서 국정농단에 사용한 흔적이 단 하나가 안 나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최순실 씨가 그것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네. 국정농단을 했다라는 증거는 보기는 어렵죠. 그 말씀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